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 지난 시간에는 이런 내외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현실적 과제 탐색에 필요한 협치 그리고 상생의 길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종착역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역사적 의미와 실천적 과제를 완성해 나갈 설계도 찾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의 마지막 주제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라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마지막에는 결론을 맺는 법인데 오히려 오늘의 주제가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말씀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 즉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끝없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날이 새롭게 이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세와 각오를 가져야지만 한반도 평화 생명체 공동체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서성우 동국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서 교수님은 35년여에 걸친 통일부 공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지금은 동국대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동국대에서는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통일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 기구인 하나원의 원장, 캐도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금호지구의 한국 대표, 남북 출입 사무소 소장, 통일부의 정보분석본부장, 남북회담 사무국의 상근회담 대표,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대북 정책과 통일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현장에까지 깊이 관여하셨던 관록이 엿보입니다. 서 교수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통일부에서 35년 이상 봉직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언제 통일부에 들어가셨나요? 제가 통일부에 들어간 거는 1980년 11월이었습니다. 80년 예, 11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네네. 남북 관계를 이제 새 판을 짤 그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격동의 시간이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대북 문제는 그 중앙정보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그 부서는 중앙정보부 협의국인데 그 협의국의 인원하고 시설을 전부 통일부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군요. 예, 남북회담 사무국이라고 해서 이제 통일부가 면실공이 그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삼청동에 있는 그 남북회담 사무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중앙정보부 협의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통일부의 일이 그냥 조사 연구, 연수, 홍보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1980년대 통일부에 들어가실 때부터 오히려 통일부에서 이제 정말 남북 대화를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출발의 시기였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물론 그 당시 이제 안기부였지만 중앙정부가 안기부로 바뀌었지만 네네. 예.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뭐 이산가족 방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협의하면서 차츰 안기부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가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네네.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겠죠.
그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좀 지나신 후가 되겠네요. 2002년인데 그때 국장급의 고위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원 원장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2002년부터 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한 1,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2,000명 이상 막 이렇게도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이 못 넘어오고 하는데 이때의 그 하나원 원장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본부에 있다가 2002년 네. 10월에 하나원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하나원장 부임하다가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가니까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드는 그런 것도 맛봐야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인원수가 2002년도에만 제가 알기로는 1,18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갖다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야만이 수용할 수밖에 그 없어서 교육 기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2개월로 하면서 더 실속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만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뭐 심지어 목욕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또 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 땅에 나가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정신교육을 좀 많이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목적 없이들 많이 옵니다. 네. 두만강을 목적 없이 건넜다가 브로커한테 걸려서 한국 땅에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한국 땅을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뭐 사회 체제가 다르니까 저도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저도 이제 80년대 초부터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귀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북쪽에 있을 때는 하라고 하는 대로만 주어진 시간표대로만 살면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유가 그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제 그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었겠죠. 네. 체제의 차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돈을 버는 법을 벌고 쓰는 법을 몰라서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입소식을 하고 또 이제 퇴소식을 합니다. 네. 퇴소식을 하고서 손님들은 바깥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저 누구 왔다고 그래서 봤더니 전 기수에서 나간 탈북자가 네네. 그때 제일 뭐 후진 차를 끌고서 그래도 보여주기 차를 위해서 가지고 보여주려고 왔다는 보여주려고.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들은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나가서 정착금을 갖고 차를 승용차를 사갖고 와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원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운전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운전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깥에 나가서 정 그 취직할 데 없으면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전을 가르쳤는데 네네. 그 운전을 가르친 것이 나가서 차를 쓰는데 이용한다면 이건 우리가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이론 교육은 시키겠다. 나가면은 교통 법규는 알아야 될 테니까 그거는 통과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겠다. 직접 나가서 운전까지 해갖고 면허증까지 따게 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 이처럼 서 교수님이 이제 통일부에 재직하시는 동안에 책임 맡으셨던 그 경력 가운데 몇몇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피스토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의 이 맥박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싫든 좋든 그 맥박의 고동소리가 희미해지는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맥박을 뛰게 하고 또 이 생명력이 지속 가능한 힘을 지닐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서성호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죠?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대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지신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입니다. 상당히 좀 난해하기도 하고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평화 정착에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정착의 필요성은 또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한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일단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또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노력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 정착 방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부에 80년대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 이렇게 쭉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러한 그 현장에도 계셨고 체험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남북 관계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전과 협력, 대립과 결렬이 반복되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남북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남북 관계 결렬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체제와 체제가 서로 그 대화를 하는 건데, 만나고 하는 건데,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 대화 속에 대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대화 그 자체만으로 극복해 나갈 수는 없는, 또 그래서 그 대립 구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외의 환경이 정말 그 실질적인 대화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셨고, 저는 그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파워, 그 힘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 힘의 속성이 거기엔 담겨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판단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모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첫 시간, 둘째, 셋째, 넷째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전체 그 우리 남북 간의 노력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결론으로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하신 그 발제 내용의 첫 부분을 평화로 놓으신 게 참 좋았어요.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했을 때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저도 그 지금은 거듭했지만 그 평화를 그 향해서 나가는 두 실체, 두 체제는 다 나름대로 힘을,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 또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루기에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평화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화학자들이 해오던 그런 이야기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평화로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이런 평화 프로세스를 하나의 그 조화로운 모델, 또 이것이 과연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분단 이후에 70년 넘게 이렇게 지속돼 온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적대적인 그 관계, 전쟁 위협 이런 것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를 정책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일종의 이정표라고 하면은 지금 새 정부, 윤석열 새 정부도 물론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것이 뭐 전쟁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 그래서 좀 뭐 새 정부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도 이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권영세 장관도 전 정부에 좋은 것은 계승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좀 담대한 뭐 계획도 좀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시기하고 현재 뭐 국제 정세가 상당히 격변의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중에 어떤 길을 가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북 정책만큼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그 현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본다. 사실 이제까지 뭐 어떤 정부가 됐든 여야 나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용했던 정책 실험, 이것은 한계와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선명하게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윤석열 그 새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을 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완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내재적인 어떤 우리 사회 나름의 내재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나가는 그런 길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겠는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일단 뭐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랑 좀 용어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는 북한이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할 테니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걸 들어줘야겠다. 뭘 들어주냐?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라.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에 영구적인 해결을 없애라. 자기한테 하는 거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느냐는 이제 기싸움이 되겠죠. 그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들어주겠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으로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쌍방의 이제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끼어들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국은 끼어들지 마라. 이 핵의 문제는 미국과 이야기할 문제지 너희랑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남북 장가금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남북 장가금 회담에서 북한이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뭐냐면은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못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안보를 너희들한테 책임져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각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랑은 상대한 너희를 보살펴 줄 뿐이지 핵의 문제는 미국과 상대하겠다. 오늘 그 통일부에서 긴 세월 동안 우리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하셨고 은퇴 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우리 서성우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이어졌던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제였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자칫 악화 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한반도 평화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진행한 피스토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내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즉 요동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교착, 꽉 막힌 남북협력,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는 독선과 배타의 길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 냉엄한 그 현실인식 이러한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과 남북관계의 현실을 남과 북이 함께 받아들이면서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남과 북이 민족의 운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헤쳐나가는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재확인하고 견뎌내는 바위 같은 힘과 무게를 지녀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 대담 프로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처럼 뜻깊은 프로그램 제작을 후원해 주신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